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가 아니라 신작 드라마 한 편 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온 드라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신작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2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JTBC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도 이게 공개가 됩니다. 티빙하고 넷플릭스에서도 공개가 되니까 접근성이 좋아요. TV로도 볼 수 있고 OTT로도 즐길 수가 있다. 연출하고 이제 또 작가님이 중요하시잖아요. 연출에 김석윤 요 PD님이 이제 연출을 하셨는데 이분도 괜찮은 드라마를 많이 이제 연출하셨습니다. 올드미스 다이어리, 송곳, 눈이 부시게, 로스쿨, 나의 해방일지, 힙하게 요런 드라마들을 연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가님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작가님이 이남규 작가님하고 김수진 작가님이 이제 공동으로 집필을 하셨는데 이 PD님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극찬을 했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요것도 이제 이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눈이 부시게 같은 경우나 힙하게 요런 거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좀 어쨌든 연출이 같으니까 결이 비슷할 수 있고 나의 방일지 또 연출을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PD와 작가로 드라마를 만들었다. 지금 2화까지 나왔어요. 오늘 기준으로 2화까지 나왔고 이제 주말마다 나오게 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의 상황이 어떻냐면 일수를 해요. 돈놀이를 해. 남한테 돈 빌려주고 돈 받아내고 이자 받고. 근데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요. 매정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막 그냥 어느 정도냐면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상갓집에 가서 그 자식한테 돈 내놓으라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악착같이 돈을 받아냅니다. 근데 사연이 있어. 왜냐면은 이 할머니 남편이 있는데 남편분이 다리를 다쳐서 침상에만 누워 계세요. 못 움직이시고. 근데 그게 할아버지가 돼서 다친 게 아니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젊었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을 병수발을 해야 되니까 이 할머니도 젊었을 때 자기가 이제 가장이 돼서 또 병원비 대고 약값돼야 되니까 악착같이 살아온 거야. 악착같이. 근데 혼자 다니는 건 아니고 같이 다니는 딸 같은 애가 있어. 친딸은 아니고 약간 옆에서 위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 받으러 다니면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서 보디가드 겸 상대를 조금 이제 위협하는 협박하는 그런 이때 여자가 한 명 있어. 딸 같은 여자. 근데 되게 사내 같고 사납고 딸은 아닌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이 할머니가 마냥 또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일할 때는 칼 같은데 또 잔정이 많아. 그래서 얘 딸 같은 애 데리고 다니는 애가 누구냐면은 예전에 돈을 받으러 갔어. 어떤 남자가 돈을 꿔서. 근데 이제 걔네 집에 딱 쳐들어갔는데 어린애 한 명이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아빠 어디 갔니? 그러니까 모른대. 그래서 또 보니까 거기 방이 너무 춥고 얘는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돈 받으러 가는 겸 걔네 아빠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겸 얘한테 밥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연탄도 사다 떼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냐면 불쌍하니까. 근데 그러다 오늘 딱 갔는데 애가 막 피를 흘리고 있어. 아빠가 왔는데 보니까 나한테 돈 꺼가니 아빠가 아주 쓰레기인 거야. 돈도 안 갚지 애 때리지.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야 돈 안 갚아도 돼. 대신에 네가 나한테 갚을 돈 대신에 네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된 거야. 돈 대신 데려온다는 명목하에 얘를 구출한 거지. 그 여자애를 딸처럼 키운 거야. 근데 걔가 커서 이제 같이 다니는 거지. 일수일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되게 악착같이 살았지만 정 많고 따뜻한 면도 있다.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 근데 둘이 또 사이가 좋아.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삶의 이유가 이 할아버지였거든. 그러니까 뭐 그냥 죽는 둥 사는 둥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셨어. 얼마 시간 지나서. 근데 이 드라마 제목이 뭐야?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래서 죽어서 사후세계로 갑니다. 사후세계로 가서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나를 가는 거야. 약간 판타지예요. 판타지. 여러분들 판타지야. 그래서 딱 죽었더니 사후세계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기로에 섰어. 근데 이제 할머니는 천국을 가요. 근데 천국에는 규칙이 있어.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근데 당연히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날 원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먼저 죽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를 딱 말해. 그랬더니 마침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잘 됐다. 천국에서 살아야지. 근데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원하는 나이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할머니지만 내가 25살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25살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보통 젊은 채로 천국에 가고 싶잖아. 근데 이 할머니는 80세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살아생전에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이제 사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고 나는 당신이 지금이 제일 예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들은 게 있어. 당신과 뭐 하루하루 살 때마다 더 뭐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기억해내서 80세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드디어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띵동 했어. 그래서 딱 나왔는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에서 두 부부가 다시 재회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로 그리고 할머니는 그 모습 그대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게 바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입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 역할의 국민엄마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젊은 할아버지 손석구 씨가 부부로 이제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려온 애 있죠. 학대당하고 있는 애를 구출해온 그 같이 다니는 딸 같은 애. 그게 이정은 씨. 벌써 뭐 배우진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한지민 씨도 등장을 해요. 한지민 씨는 2화 막판에 잠깐 나왔거든요. 한지민 씨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천호진 씨가 나와요. 천호진 씨는 천국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죠. 여기도 천국지원센터가 있어. 거기 센터장, 천국지원센터 센터장의 천호진 씨. 그리고 여기 이제 아직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류덕환 씨도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대충 느낌 아셨죠? 그러니까 판타지야. 약간 코미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땠냐? 지금 2화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2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일단은 재밌습니다. 아까 뭐 누가 너무 유치해서 못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단 재밌냐면 일단 드라마가 신선해요. 이 사후 세계를 이렇게 좀 재치 있다고 해야 되나? 재밌게 그려낸 작품이 없는 것 같아. 어떤 식이냐면 죽었어, 할머니가. 이제 김현 선생님 죽으니까 누가 와요.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와. 저승사자라고 안 불러. 여기 특별 출연하시는데 조우진 씨가 와. 특별 출연. 조우진 씨가 와서 요즘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저승사자 이제 안 한다. 이 구역에서 내가 이제 담당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 버스, 지하철, 비행기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김혜선 선생님이 나는 멀미가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간다. 그러니까 막 띠띠띠 부르면 지하철이 쫙 와서 지하철 타고 가요. 그러다가 설정이 뭐냐면 지옥역에서 일단 서. 그러면은 알아서 지옥 갈 애들은 거기서 막 쓸려 나가. 자동으로.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근데 또 재밌는 게 천국을 가서도 법칙 내가 말해줬죠. 규칙을 말해줬잖아. 그 안에서 막 지켜야 될 요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내가 생각하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구현됐던 천국과 지옥, 특히나 이 천국의 모습이 굉장히 새롭다. 이렇게 해석한 드라마나 영화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을 어떻게 하냐면 새로 다시 사는 거야, 삶을. 근데 이 천국의 특징이 착한 일에서 천국 간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지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착한 사람, 지옥은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지옥은 진짜 나쁜 애들이 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천국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 여기서도 나쁜 짓을 하면 천국에 있다가도 지옥에 갈 수 있어. 그래서 1, 2화 때는 이 천국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 규칙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보여주거든. 그리고 여기 위에 자기가 착한 일을 한 만큼 천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결제를 하면 이제 천국에서 쓰는 거야. 그리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손석구,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천국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처음 가자마자 천국지원센터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안내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신선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톡톡 튑니다. 재밌어요. 꽤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심각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유쾌합니다. 그리고 되게 잘 어울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배우들 섭외를 진짜 잘한 것 같은데 특히 김혜자 선생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자 선생님이 옛날에 뭐 전원일기 나올 때는 국민엄마로 불리긴 했지만 제가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약간 소녀미가 있으세요. 소녀 같은 면이 있어. 되게 좀 나이가 굉장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린애 같은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게 너무 잘 드러나. 그 소녀 감성 같은 그리고 약간 엉뚱하면서 백치미까지는 아닌데 그 약간 매력이 너무 잘 드러나요. 저는 요 작가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요걸 썼을 때 무조건 김혜자 선생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되게 그걸 잘 살리시고 되게 잘 어울리시고 김혜자 선생님의 여기서의 연기가 이 드라마를 거의 초반부는 다 캐리한다고 보고 손석구 씨도 여기서 너무 잘하죠. 사실 어색할 수 있잖아. 김혜자 선생님과의 어떤 로맨스. 물론 설정상 부부지만. 근데 그걸 전혀 어색함 없이 보는 사람들도 설득이 될 만큼 되게 자연스럽게 능글능글하게 연기 잘하신다. 그리고 중간중간 좀 감동적인 장면도 있어. 좀 약간 찡해지는 장면도 있어요. 그 설정이 재밌는 게 나이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설정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현생에서 시어머니랑 며느리로 만난 거야. 현생에선 그렇게 살았어. 시어머니가 있잖아. 근데 아들이 개차반이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한 거지. 그리고 며느리는 병들었어. 근데 시어머니가 병수발 다 들고 똥오 좀 다 치우고 이러면서 막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게 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현생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자기 자식으로 태어나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실제로 천국 가니까 며느리가 엄마가 돼 있고 시어머니가 아기가 돼가지고 막 키우고 있어. 요런 설정. 그리고 여기 반려동물들도 살아.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이 지원센터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잘못 갔단 말이야. 저기 막 노인들이 있길래 글로 갔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해. 막 킁킁대고 막 자기한테 자꾸 공을 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저 괜찮아요 막 이러니까 공을 또 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주니까 아니 이 사람 왜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이러다가 확 던졌어 공을.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거기는 사람들 다 뛰어가. 공 잡으려고 막 뛰어가. 그러니까 거기는 다 개들인 거야 개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이제 왜 모여 있냐면 자기 주인들이 이제 죽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상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원센터 관리인이 뭐라 그러냐면 어제 전봇대에 볼일 보신 분 누구세요? 막 그러니까 한 명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랬죠? 막 이러고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강아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제 걔도 기다리다가 시각장애인이 와. 근데 처음에 못 알아봐. 왜냐면은 시각장애인이잖아. 그러니까 모습을 모르는 거야. 서로의 모습을. 천국에선 눈이 떠졌는데 시각장애니까 얘 걔의 모습을 모르잖아. 그리고 사람 모습이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냄새로 알아요. 그래서 둘이 또 만나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되게 잘 펼친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어찌 보면 좀 뻔뻔하게 연기를 너무 잘해서 좀 웃음 나오는 장면들도 꽤 많아서 유쾌하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김혜자 선생님이 어쨌든 갔더니 남편이 젊어져 있고 자기는 늙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책을 해. 근데 그게 너무 약간 귀엽게 좀 표현이 되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아. 그래가지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2화 마지막에 갑자기 그 한지민 씨가 등장을 하면서 뭔가 갑자기 이게 새로운 스토리가 열리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풀려 나갈지. 그리고 지금 이게 어쨌든 이정은 씨가 연기한 딸 같은 사람 있죠. 얘도 2화 막판에 뭔가 일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 아까 소냐 그 혜자쌤이 키우던 고양이가 있어. 근데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천국 갔잖아. 근데 자꾸 어떤 젊은 여자애가 자꾸 날 무슨 귀신처럼 날 자꾸 쳐다보다 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인 거야. 근데 걔들은 댕댕이들은 막 달라붙자는데 고양이는 약간 츤데레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사람인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소냐 연기하신 여자분이 인간인데 고양이처럼 그 하는 연기를 너무 잘해. 막 약간 요염하게 막 쳐다보다가 날 왜 못 알아봤냐고 하고 천국의 모습이나 거기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요런 거를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큰 기대 안 했어요. 이거 예고편을 봤었는데 김혜자 선생님하고 손석구의 물론 이게 설정상 부부긴 하지만 이게 내가 잘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그냥 재밌어요. 약간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도 있고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또 약간 휴머니즘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녀노소가 봐도 유쾌하게 볼만하겠다. 이거는 이제 초반부는 저는 이거는 이목을 팍 끌만한 요소들로 잘 채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12부작이니까 한 10부 남았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어떤 재미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이지만 저는 꽤 재밌게 보고 있다. 이야기가 쑥 잘 넘어가고 너무 좋아요. 가볍고 딥하지 않으면서 신선하고 요거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가족끼리 보기 괜찮고 알콩달콩한 면도 있어. 그러면서 적당히 좀 감동도 있고 또 유쾌하고 재밌고 지금까지의 티어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티어 S. 근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S인데 그리고 저는 김혜자 선생님을 마더에서 저는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또 김혜자 선생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긴 했지만 천국보다 아름다운 요 드라마에서 지금까지는 김혜자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좀 김혜자 선생님의 평상시 모습이나 간간히 보였던 그 모습의 매력을 전면에 좀 내세운 것 같아. 약간 소념이 있으시면서도 우리네 어머니 같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걸 너무 잘 이 드라마에서 표현을 한 것 같아. 여러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 천국보다 아름다운 지금 JTBC에서 매주 주말에 방영되고 있고 넷플릭스나 티빙을 통해서도 구독하신 분들은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볼 거 없으시면은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